자, 모처럼 이렇게 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온도가 같이 막 얘기하고 막 미팅 다니고 이럴 때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스캔이 되니까 조금 거기 현실에 맞는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가정이 되니까요. 사실상 이제 제가 할 말들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 파트너가 또 새로운 중간 리더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실천해 가고 또 사업에 접목시키면서 사업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나서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변화의 단계, 그 다음에 뭐죠? 변화 다음에 구축의 단계, 도약의 단계, 막 이런 단계를 말씀드릴 때 제일 첫 번째는 변화라는 그게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말씀을 이제 뭐 일 속에 또 강의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아로파센터에서 지금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는 팀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하일영 팀장님 지금 국장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 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지금 수당 지금 뭐 한번 30만 포인트 였는 거 한번 넣고 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아마 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요. 어떤 팀이 성장을 하거나 어떤 팀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잘 살펴보면 가본 사람들은 그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가보지 않는 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접해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 내가 직급 갈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직급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추스려 놓으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또 여러분 파트너가 또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 라인이 아니라고 해서 또 아니면 뭐 내가 직접 직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관심하게 볼 게 아니고 다 우리 사업 속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아마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윤 국장님은 이제 직급 도전 이후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거하고 지금 다른 형태로 직급 도전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저희 팀의 직급 도전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직급 도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장 가신 분이나 또 팀장 가시는 분들이 정확한 사업의 이해도나 또 역할이나 또 도전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우리 하현 팀장이 국장 도전하면서 국장이 되시고 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작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한 시간도 꽤 됐지만 또 이제 직급 도전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가는 어떤 과정 속에 아마 일의 이해도라든지 또 앞으로 파트너를 직접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팀장 가시는 분들은 우리 김재훈 팀장님이나 이란 팀장님 또 메리 팀장님 뭐 이렇게 뭐 팀장 가시는 분들 전종서 팀장님은 개인적인 일로 못 들어오셨네. 어쨌든 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아마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생소한 것들이. 그래서 이 생소한 것들이 많은 것들을 내 파트너는 생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내가 생소했던 것들 지금 팀장 가면서 예를 들면 포인트를 분배하고 또 포인트를 넣고 포인트가 어떻게 누적이 되어져 가고 또 뭐 판매사를 세울 때 그 부족한 판매사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운라인에 또 팀장을 가시는 파트너가 생기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직급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급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변화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죠. 도전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내 시스템이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데기에서 꼬치를 털고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나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는 팀장으로서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팀장은 국장으로서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나 생태계적인 어떤 원리를 놓고 보면 이 변화 시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잘 추스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나 이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순간에 부모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모성을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그 새끼를 돌보고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촉이 다 서 있죠. 굉장히 예민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직업 가시는 분들은 어떤 한번 흔들고 나면 이걸 제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그 조직이 지금의 에너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작동을 했잖아요. 이 쉽게 얘기하면 모티베이션이죠. 새로운 어떤 걸 해가는 어떤 뭔가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뭐가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이 움직였을 때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어디로 튀어버려요? 잘못된 방향으로 튀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잘 설정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이제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정확한 방향을 잠깐만요. 이 메시지가 계속 들어. 설정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보이다가 어떤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까매지는 이런 상황들. 평상시나 연습을 통해서 막 이렇게 스피치도 잘하고 강의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서 강의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앞이 깜깜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팀장 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한영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러다가 그냥 막 방향이 이 흔들림 속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막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군대 가면 이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계급이 있다. 제일 무서운 계급, 군의 계급 중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계급일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계급. 위. 바로 위.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군 계급을 잘 모르죠. 이등병, 일명 사병들을 하는 그 병에 관련된 이제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이 하사 이제 하사 중사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관급 계급이라 그래가 위급 대위급 이제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관급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계급이 제일 무서운 계급이 뭐냐면 이등병. 이등병은 뭐냐면 훈련소에 딱 맞추고 나면 주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 이등병 계급은 오만 촉광이 빛난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이등병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첫 계급 그 단위마다 이렇게 이제 첫 계급이 있는데 하사 그 다음에 소위 소령 그 다음에 뭐 준장 이런 이제 계급들 제일 첫 단계 계급들인데 그 계급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계급을 달고 나면 보이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계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정적인 어떤 자세를 잡아가는 이런 형태의 첫 단계의 어떤 계급들은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사청 가시는 분들 또 팀장 가시는 분들 국장 가시는 분들 지금 국장 가시는 우리 하현티 국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만이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지금은 자 직급 도전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자리 안 잡은 거예요. 직급 도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과정은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 도전 단계지 즉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장이 되시고 나면 국장으로서 포지션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완벽하게 도전을 했으면 딱 갖추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직급 도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뭐 한쪽이 대실적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실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직급 도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직급 도전 이후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머리에다 염두를 해 두시고 마무리도 잘하고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직급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직급 도전이 이번 15일 되면 마감이 되는데 마감 이후에 한 달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얼굴 뵐 수 있어요. 그때 너무 늦으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직급에 관련된 말씀을 해 계시고요. 지금 이제 팀장 가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최메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도를 이렇게 높이시면서 직급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업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세. 이 자세만 갖추면요. 왜냐하면 일의 이해도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하루아침에 배우고 가는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설사 이게 맞다고 생각해 가다 보면 또 그걸 또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사업가의 자세의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직급 도전에 관련된 부분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숙 사장님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뭐 이 세미나 아침에 줌 하기 전에 모닝스쿨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여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정말 스스로 뭔가를 찾아 나가고 또 배우려고 하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학습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급 도전 이후에도 이런 거는 걱정 없다. 걱정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그 일을 막 다 이해해서 걱정 없다가 아니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합리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급 도전에 있어서 이분은 뭐 지금 뭐 판매사도 안 갔는데 왜 이 팀장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한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누구보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이란 사장님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참 잘 이렇게 어떤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작 단계부터 팀장을 도전하는 그 단계에 이미 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일을 참 잘 단계별로 배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재곤 사장님 사실 좀 늦었죠. 일을 이해하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반숙하고 계신가 본데. 자, 그럼에도 지금 도전을 하면서 이분의 장점은 또 뭐냐면 배움을 굉장히 즐거워하셔요.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를 실천하는 분이고 그걸 체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메모에 이제 그 메모를 하는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잘 남겨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잠시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이제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하영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연세에 비춰봤을 때 연세를 드신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잘 일을 학습하고 배우고 가고 계시다라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전용서 사장님 안 오셨는데 전용서 사장님도 이제 사실상
이런 이제 몰입 단계에서 일은 분명히 하셨거든요. 우리 전용자 팀장님은 몰입 단계에서 일은 하셨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김재곤 사장님은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 일을 안 배운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뭔 말이냐, 빨리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일은 또 어때요? 나중에 막 이렇게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직접 도전하면서 지금 과거에 배워야 될 일들을 배우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습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전용자 사장님은 과거에 뭘 배워야 될지 모르고 몰입만 하고 계셨던 그런 이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팀의 교육 첫 이제 투입이 되어져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시작 단계에 이제 전용자 사장님이나 우리 박준덕 사장님, 박희백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줌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일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떤 과정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제 김재곤 사장님은 다운라인에 누가 계셔요? 지금 팀장님이? 전용자 사장님이 계시죠. 전용자 팀장님이 계신데 사실 전용자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하위에 있는 파트너들이 조금 이제 쉽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구조 속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박준덕 사장님도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둘이 예를 들면 혼자 하는 일이 둘이 되어져서 하는 거하고 셋이 3이 되어져서 하는 거, 4가 되어져서 하는 거하고는 내는 시너지가 분명히 다른데 충분히 이제 그 조직을 구축시켜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스폰서들의 안내를 받으면 잘해 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란 사장님은 지금 팀장님 가시면서 이미 국장 계보도 그림이 나올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췄어요. 국장 계보도가 나올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국장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한번 스스로 이제 평가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 팀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팀은 잘 갖춰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별반 크게 막 기술적으로 뭐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작부터 뭔가를 잘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우리 뭐 일산팀 같은 경우도 예숙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시작 단계 잠시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 하영 국장님이 잘 이렇게 붙잡아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딱 보니까 이게 판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어때요?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살펴볼게요. 저번 월요일 날 우리 모닝스쿨에서 김기현일 교수님께서 이제 인지학 그 인문학 강의하시는 혹시 그 강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예. 한번 여러분 그거 깊이 있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친숙함에 관련된 강의 혹시 생각나세요? 내가 뭐와 친숙해 있느냐, 내가 어떤 선입견에 친숙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업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내 파트너에게 뭘로 친숙하게 만들 것이냐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사업에 있는 내용인 거는 맞는데 먼저 보여줄 것과 나중에 보여줄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먼저 보여줄 것과 나중에 보여줄 것의 어떤 차이가 뭐냐면 일단 성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초청을 하잖아요. 그 다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먼저 보여준 걸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컵을 만들어요. 이 컵을 만들어. 컵을 보여줬어. 그런데 이 컵을 보여줬으면 이 컵을 어떻게 만들지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센터라든지 리드라든지 이제 스폰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걸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컵만 보라고 얘기해요. 컵만 보라고 얘기해요. 이 말 이해가 되셔요? 그게 뭐냐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만 자꾸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모습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막 성공의 열정을 태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구분은 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여준 만큼 내가 뭐가 따라가줘야 돼요? 이 컵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따라가줘야 된다.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왕좌왕하죠. 각자가 나름대로 이게 방법이다 저게 방법이다 하면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각자가 잘못된 판단 속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석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확대시켜 나가죠. 확대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신규 초청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뭘 해야 된다? 초청하시는 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초청하는 분이. 그 준비라는 게 뭐냐? 이분이 비전을 보고 나서 비전 본 이후에 이분을 어떻게 내가 안내를 하고 뭔가를 친숙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전을 보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한다라면 초청 이후에 이제 혼란이 이렇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 이번에 석세스도 많이 초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란 사장님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는 걸로 제가 명단을 봤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팀장 되시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스폰서하고 이분들의 세미나 듣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애프터 미팅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비포 미팅과 애프터 미팅을 구분해서 이분한테 잘 우리가 원하는 이분이 뭘 친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미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미팅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애터미 사업 세미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와서 비전을 보고 왔는데 그 비전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세미나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주기적으로 한번 봤다고 해서 다 그게 막 그 비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사업에 뭐 동력을 삼을 수는 없거든요. 가다 힘이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봤는데 또 막 현장 나가 보면 맞닥뜨리 보면 또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이건 뭐 힘들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갈 것인가는요. 충분히 리더들의 준비예요. 리더들이 그분을 안내할 때, 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친숙해져야 돼요. 이게 친숙해지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가 비전을 봤는데 너무 쉬운데, 애터미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거해, 나도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젖어서 다른 어떤 나를 이제 응징해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데미지를 받게 되면 회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예방주사도 놔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한양 국장님이 최메리 팀장님을 잠시 아까 하는 대화 속에 뭘 피드백 해줬어요? 지금 최메리 사장님은 불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덤비죠. 덤빈다는 말이 사업 해보자고. 최메리 사장님 말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듣는 게 최메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근데 이해를 잘 시켜드린 게 뭐냐 하여튼 뭐라 그랬어요? 최메리 사장님이 늘 시작부터 내 말 잘 듣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또 시간이 걸리고 이걸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다. 우리가 시작 단계 한번 봐볼게요. 참 많은 것들이 미숙했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조직을 구축하고 도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리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열정만. 그런데 이제 그 열정이 에너지지 앞으로 가는 동력 장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열정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만 있다고 해서 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동력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조향 장치가 방향을 잡아가는 장치가 고장이면 막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떤 동력 장치에 집어넣어서 정확한 속도와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스폰서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비추어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잡거나 또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게 어디까지 내가 봤느냐죠. 예를 들면 지금은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펴놓고 그렇죠. 지금도 뭐 이렇게 후진국에 가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항상 차에 옛날에 과거에 다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지도를 보고 전체 그림 속의 길을 찾아가는 이는 이제 길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뭐야 전체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시야가 늘리느냐 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스폰서들하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요를 하십니까? 이걸 주장하십니까? 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또 나름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본 상태에서 그거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방법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고 리더분들 지금 직접 가시는 분들은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내용들이 이게 뭐야 지금 본 게 지금 팀장님들은 국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국장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국장 가본 신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돼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고 막 나름대로 구상을 하다 보면 막상 우리 하이한 팀장님들 국장 준비하면서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잠시 봤거든. 초반에 뭐부터 파트너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가야 될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본부장님 좀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개보도를 좀 어떻게 다시 제가 개보도를 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개보도를 봤을 때 그게 보였어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즉각 개보도 포지션을 정하고 포인트 후원이 어떻게 되고 포인트 분배가 어떻게 되고 누가 맡을 것인가 정하고 요 속에 이제 소비자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까지 이제 분석을 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이제 그런 그런데 이제 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즉각 개보도를 만들어 드리니까 이제 좀 그림이 보여요라고 말씀하니 그건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본 사람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그림이 이런 거네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제가 우리 홍중문 본부장님하고 어제 이제 저 차를 인수인계를 하려고 저는 이제 트럭을 사야 되겠다. 차가 필요한 분이 홍중문 본부장 같다 그래가지고 차를 새로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펠리세이드를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본인이 이제 좀 배우겠다고 나한테 처음에는 제가 해보라고 괜찮다고 큰 차일수록 운전하기 더 쉽다고. 근데 이 선입견이 뭐냐면 큰 차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차도 어렵고 뭐 어렵고 막 이제 미리 사전에 놀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해보면 되는데 해본 사람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작은 차보다 큰 차가 운전하기 더 쉬운데 시야도 넓고 어제 태워주니까 와 앞이 너무 환하고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단지 이제 차 폭이 좀 다른 차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는 데는 조금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그거는 배우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주차할 때도 보면 좀 이렇게 저가의 차보다 고가의 차들은 굉장히 요즘엔 차가 다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막 가이드가 다 돼 있어가지고 막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승까지 미리 차를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움직임에 대한 것들 다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닝이 익숙하니까 매일 모닝만 몰고 다니다가 이 큰 차를 몰아보라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되더라고요. 운전해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뭐 파트너 모시고 석세스를 간다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숙한 거는 아까도 친숙함. 모닝에 친숙한 거예요. 모닝에 친숙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이 와도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차단을 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주어지는데 미리 차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이해 못한 게 있더라면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사업에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서로 열린 마인드로 한번 열어보자. 열린 마인드로 도대체 이 스포츠는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살피다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이제 그게 노하우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제 역할이 사실상 여러분들 보기에 김재형 본부장 너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제 이제 하일영 국장님 저한테 아유 팀장님 우리 팀 미팅도 안 해주고 미팅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잘하고 계신데 내가 개입이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직급 도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막 시시콜콜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거 들어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요. 도전 이후에 또 이제 방향을 잡아갈 때 제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내일은 또 우리 뭐 저보고 저녁에 미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요청이 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성장해가고 있다, 일을 이해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 역할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라는 줄어드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흐름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사업 세부적인 거 이제 물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서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돼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감대가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직접 관련된 얘기 우리 아마 이게 지금 제 센터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하영 국장님 국장 도전하는 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뭔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자진해서 국장 되어져 가는 과정. 팀장은 그냥 쉽게 또 만들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만 국장은 또 쉽게 그렇게 잘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열정 그 속에서 계속 일을 이해하고 또 파트너를 하고 조직을 만들어 왔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 파트너들과 직급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또 일에 대한 그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고요. 이 얘기를 또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고 뭐 굳이 계속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막 투입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투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죠. 저를 거부하거나 잘하고 있을 때 저를 거부하거나 잘하고 있을 때. 그런데 뭐 거부할 일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이제 개입하는 부분에 개입 횟수를 제가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직급 도전 이후에는 저하고 이제 리더분들 하인영 국장님 쪽은 제가 미팅이 들어갈 겁니다. 별도의 미팅을 들어가고 우리 하인영 국장님하고 같이 먼저 상의를 하고 방향 잡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팅이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마무리 단계에 끝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고 과거의 직급 도전은 어떤 형태였냐면 그냥 도전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도전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 도전 이후에 다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직급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는 밑으로는 나오는 데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다시 성장 모드로 이렇게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리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조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살피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또 그 보완의 어떤 방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역할이 나오죠. 팀장의 역할, 국장님의 역할, 본부장님의 역할, 이런 역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제 플러그인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 직급 가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김은미 팀장님 쪽이 아마 또 국장 지금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내가 완벽하게 그림이 나오면 말을 해야지 하는 건 늦어요. 늦습니다. 분명히 늦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내 파트너들이 준비가 안 돼요. 내 파트너들이 준비가 안 돼. 내가 언제 국장 갈 겁니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딱 잡아놓으면 그러면 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될 팀장 우리는 마케팅 플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C급 도전 그렇게. 그러면 팀장 네 분을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팀장님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직급 도전은 굉장히 이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만 활용을 하면. 근데 그 도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가고 나면 뭐래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직급 도전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영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막 파트너 처음에는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저는요 30%도 안 봤어요. 솔직히 말씀해 그때. 근데 저는 그거다 대고 파트너가 30%라 그러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10%에 이렇게 말씀할 수 없잖아요. 더 높이 예,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 하현 팀장님이 준비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할지 또 파트너들이 그만큼 또 애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에 국장 가실 분이 제일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분이 우리 김우미 팀장님이세요. 자, 김우미 팀장님 산하로는 지금부터는 직급 계보들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셔야 되고 지금부터 뭘 훈련시켜요? 지금 우리 이걸 지금 하이나 팀장이 국장 도전하면서 총괄하는 분이 누구세요? 홍윤근 본부장님. 예, 홍영근 본부장님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홍영근 본부장님은 아마 다시 총괄을 하면 사실 이게 총괄은 원래 하인 팀장님 국장 가면 총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스포트 할 건가만 하고 근데 이제 스포트 개념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뭐 다들 코로나로 막 경제적인 활동들이 어렵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그게 안 돼. 지금 홍영근 본부장이 그걸 이제 스포트 하는 개념에서 지금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 넣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드리고 그걸 이해시켜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지금 홍영근 본부장이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한희양 국장님이 충분히 아마 다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총괄은 비록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팀이 어느 단계에 이건 알려줬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구분되잖아요. 어느 팀. 지금 우리 팀에 우리가 직급에 관련된 걸 강하게 어필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매사 가거나 판매사 유지하십시오. 옛날에는 그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일 속의 유지가. 근데 그 유지를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유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전은 한번 할 수 있는데 유지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손실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막 유지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프레스 되어져서 짜지는 형태로 돼서 일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지를 많이 안 시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직급에 대한 이해도가 낮는 거예요. 네. 직급에 대한 이해도. 지금 팀장을 가면서 내 다운라인에 판매사를 보내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넣어서 포인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완화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김우민 팀장님 팀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김우민 팀장님 팀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팀장 가실 우리 조영조 사장님이나 이미순 사장님 또 이쪽에 뭐 우리 이청구 사장님 또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직급에 관련된 공부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 하나하나 넣으면서도 그냥 얼마 포인트 올렸네 또 소비자를 통해 얼마 포인트를 이렇게 했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 포인트를 어떻게 분배해 나가고 또 어떤 형태로 이해를 시켜 나가고 하이 매출을 어떻게 보고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학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직급 갈 때는 지금 뭐 판매사 안 간 상태에서 그날 이제 만약에 팀장을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판매사 계획도 한번 잡아볼 거예요. 만약에 판매사를 굳이 안 가더라도 판매사에 준하는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충분히 이해도. 그래서 그래야 직급이 편해요. 안 그러면 직급 가면서 포인트 받기도 힘들고 포인트 하기도 힘든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미리 좀 사전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관련된 부분, 이제 스폰서는 스폰서로서 또 파트너는 파트너로서 이제 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분배를 또 잘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장님이 되면 선임 팀장님이 있고 또 후임 팀장님이 이렇게 돼 있죠. 구조상. 그렇죠. 우리 조용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임 팀장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도전을 하면 그 다음에 이미승 사장님은 이제 후임 팀장, 파트너로서의 어떤 팀장이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잡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임 팀장님들은 지금부터 스폰서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하위의 팀의 소비자 후속 관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굉장히 일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조금 더 앞을 보고 앞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미리 내가 준비되어진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일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첫 각인, 첫 인상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입버릇처럼 했잖아요. 그게 김계밀 교수님이 말씀하신 친숙함이에요. 내가 뭘로 친숙해졌느냐, 내가 수당으로 친숙해졌느냐, 포인트로 친숙해졌느냐, 장사로 친숙해졌느냐, 사업자로 친숙해졌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다 친숙해져야 될 내용은 맞는데 뭐가 안 맞냐면 내 몸이 내 사업에 필요한 자세를 갖추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5대 영양소, 뭐 6대 영양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듯이 내 사업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주어진 어떤 조건들의 요소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만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막 건강한 것이 몸집만 큰 것 같아가지고 막 잘 되는 것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냥 알고 보니까 나는 뭐만 했다? 막 잎에다 대고 요소만 친 거야, 요소. 농사 짓는 분들 요소가 뭔지 아시죠? 비록. 요소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잎만 무성해져요. 잎만 무성해져요. 그래서 뿌리를 강화시키지 않고 요소만 쳐가지고는 안 된다. 또 뿌리만 강화시켜 놓는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은 아니죠. 그 뿌리는 뭘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잎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잖아요. 물론 뿌리 자체도 유기질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 결국 잎에서부터 강합성 활동을 하고 거기서 오는 그거 뿌리로 내려와서 뿌리에 있는 영양분들과 다시 뒤섞여서 나무가 성장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원리 속에서 내 사업에서 잎의 역할, 잎에 공급받을 영양이 적당하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 보시다 보면 지금 잎은 풍성한 뿌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는 무슨 공부를 시켜야 돼요? 머리 공부를 시켜야 돼요. 머리 공부. 공부를 시키고 아까 이제 우리 하현 팀장님은 잘하신 게 뭐냐면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백일필사를 그냥 필수 항목처럼 집어넣었어요. 근데 백일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사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접목을 같이 시켜 나가는 거예요. 본사에서 하는 프로 ABR 코스 이 속에서 뭐 소비자를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를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을 잘 접목시켜서 그 시스템적인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나놓으면 잘 자라겠지라는 이 생각보다는 물론 그런 생각을 뭐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내 파트너가 제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살피고 이분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뭔지를 이렇게 잘 살피면서 그때그때 투입을 해주시면 아마 그분이 건강하게 내 파트너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얘기 듣다 보면 이제 가끔은 그래요. 김재영 본부장님 강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저도 생각해요. 요즘에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홍용원 본부장하고 합의를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조금 더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다리고 어느 단계가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다시 열어야 되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들은 말들을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 접목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볼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사업이 그냥 이론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빼대가 이렇다. 그래서 이 빼대를 받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일 속에서 또 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로 하시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잘 되는 것들이 제가 이제 꼭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셔요. 스피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벤치마킹을 제가 이제 이렇게 팀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들을 어떤 팀의 특징에서 막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끔은 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을 자랑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우리가 기대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는 걸 서로 같이 좀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오케이.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그걸 피드백 해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조금 해보니까 이런 건 이건 아니다. 예를 들면 김정부 본부장 이걸 요구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고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기대한 그 지금 암울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정말 동굴에 갇혔어도 작은 빛 하나만 보여도 그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희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이미 그런 희망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사업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삶에 있어가지고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이제 일기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는 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비 피해를 좀 그리고 산 주변에 사시는 분 계시죠. 우리 김우미 팀장이 집 잘 간수하셔요. 그 시우리 고개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하면 내 사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내 생태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참 힘들게 지금까지 견뎌오셨고 또 국장 도전을 완성을 지금 앞두고 계신 우리 하임영 국장님 미리 좀 축하해드리죠. 괜찮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고 뭐 석세스 있는 날 뭐 사실상 마감인가요? 아니죠. 석세스 있는 날 마감이네요. 자, 마감인데 미리 좀 축하해드리고 수고했다. 격려도 해드리고 응원보다 축하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박수로 우리 축하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친숙함은 참 좋은 건데요. 어느 한 일정 부분에만 친숙해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를 탈피해서 균형 있는 친숙함을 갖자. 네, 그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잘 알고 가장 중요한 동기, 자세, 기술을 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모두 다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영 본부장님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또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비유해서 뭐 자동차도 비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김재곤 팀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그 모두가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은 그 느낌에 오늘 우리 김재곤 팀장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재곤 팀장님.
마이크 푸시고.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요. 네. 저는 이 애터미 헌재도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망설였는데 닥쳐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배우고 이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뿌듯한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하국장님이나 또 우리 홍보부장님의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위에 스폰서님들의 하라고는 대로 그 지시를 따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뿌듯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저한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박수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빤스 장사도 잘하시고 애터미도 잘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김정은 팀장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잠깐만, 그 우리 네. 국장님 스피치 한번 좀 듣고 싶어요. 하영 국장님. 한영 국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연양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스폰서들의 영향이 없으면은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 본부장님, 홍영 본부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홍종희 국장님 정말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주시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래야나요? 무식함이 있어요. 굉장히 무식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참 무식해요. 근데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되겠, 무식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직업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2021년부터 이제 21년도에는 팀장 도전하고 22년도에는 국장을 간다라고 제가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놓고 이제 그걸 그대로 진행을 다 했고 이제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우리가 늘 스폰서들이 얘기하시는 거 계획대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사실은. 근데 계획을 세우고 머리맡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이고 그걸 보고 또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더라. 계획을 가지니까 움직이게 되고 팀원들을 독려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팀원들이 제가 이런 말씀 하시면 웃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달란트가 저는 다 봤어요. 이분은 이런 모양, 저분은 저런 모양으로 다 주셨다라는 거를.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따뜻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를 리더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하고 이게 큰 힘이 되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참 스스로의 부족함을 또 긍정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이번에 일산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때는 순간순간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혜숙 사장님이 작년 겨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한테 카톡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SMS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카톡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카톡에 좀 약간 소홀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랬더니 좀 약간 슬럼프에 왔어.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를 좀 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예 하고 그냥 뒀으면은 아마 오늘의 여혜숙이나 오늘의 일산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왜 사람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애터미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애터미 얼마나 하셨냐고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얼마나 아시냐고. 애터미가 뭐라 그랬냐고. 절대 애터미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착한 애터미를 제일 먼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나무상한 시대에 나한테 이익만 주고 소비자한테 이익만 주는 애터미를 우리가 도구로 내가 현재는 어렵지만은 꾸준히 가져가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그걸 떠나버린다면은 분명히 사장님의 인생에는 실패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기다려드렸어요. 기다려드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이분을 응원하고 독려하고 만남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가지고 이분을 살피고 또 살피고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까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그 에너지가 지금 왜 일산팀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또 그 굳건한 에너지가 너무나 우리 일산팀이 아름다운 팀, 긍정적인 팀. 요번에도 저희가 5명이 석세스를 가요. 일산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 우리가 항상 우리 본부장님 강의하듯이 우리가 매의 눈, 물고기의 뭐 어떤 그런 각자의 동물의 촉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애터미의 사업자들을 살피는 촉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참 이렇게 사회에서는 다 대단한 분이지만은 애터미에 오면은 그래도 제가 부족한 제가 팀장이고 국장이라고 국장님, 팀장님이라고 붙여주는 거에서 엄청난 제가 책임감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냥 판매사 있었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예요.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뭐 말도 안 들어도 되고 스폰서님들 내 멋대로 해도 되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파트너가 복제를 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 이런 시간 하나에도 정말로 모범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우리 두 분 본부장님 또 위에 스폰서님들 어떤 그 영향력 아래서 진짜로 이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